여기에서 x축을 움직이는 점피가 있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표가 있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에 최소값 구하세요. 뭐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AP 더하기 PQ의 최소값 구해봐. 뭐 이게 문제야. 자, 근데 일단 딱 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튕기고 있거든요. X축에 튕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와. 그러니까 A점을 X축 대칭시키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A' 이렇게 써서 여는 0,-1이다 이렇게 쓰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될 거다? 같을 거다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나는 AP 대신에 A'P 이렇게 써도 괜찮죠. 플러스 PQ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괜찮지? 그러면은 이 거리의 합은 너로 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로 보겠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또 Q가 원 2를 돌아다닌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 길이의 최소값은 A'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또 어디 위를 돌아다녀? 원 2를 돌아다녀. 그러면 이게 이제 Q가 또 움직이면 길이가 막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언제 가장 짧아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원은 누구랑 이으면 된다? 중심이랑 짝 하고 이으면 되죠. 그럼 중심이랑 이렇게 이었을 때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에 Q가 올 때가 가장 짧고 여기에 있을 때 Q가 가장 길다 뭐 이런 거 한번 했었잖아. 그러면 요 길이, 최소값의 길이는 누구에서? 중심거리 D에서 누구 빼주면 되더라? 반지름 빼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D가 얼만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D는 요 X좌표의 차이가 5고요 Y좌표의 차이가 12야. 그지? 그러니까 5 여기가 12 그럼 여기는 얼마? 1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에서 반지름 2 이렇게 빼주면 끝나죠. 그래서 빼기 2 해주면 최소값 얼마? 11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값 이렇게 쓰면 되죠. 해놨지? 1번 이 12번 어제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아닌가? 최근에 나한테 물어봤는데 12하의 자연수 F는 10. 야, FN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예.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그죠? 부분집합 중에서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기억. F7은 8. 쓸 게 너무 많아. 아니, 이건 좀 안 좋다. 좀 일일이 써야 된다는 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큰가요? 디귿. 거의 다 썼어요? 어디요? 아, 반대요? 반대. F6 여기 F8 여기 F10 이 341이다. 자,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FN은 일단 이 X의 부분집합인데 이 N이라는 숫자를 최소의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적당하게 숫자를 하나 넣어보세요. 근데 밑에 여기 7 넣어보라고 이렇게 샘플도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7을 넣어봅시다. 그럼 F7은 얼마냐? 라고 하면 7을 반드시 뭐로? 원소로 갖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은 7이 최소의 원소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이 최소의 원소란 얘기는 1부터 6까지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7은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죠? 그러면 8, 9, 10은 어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한번 쫙 보여줄게.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원소가 있는데 1부터 6까지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다면 얘가 최소의 원소가 될 수 없잖아. 7이. 그리고 7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소의 원소가 7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이는 8, 9, 10은 어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잖아.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그래서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괜찮지? 자, 그럼 이제 기억은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은은 x의 원소 두 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b가 더 클 때 fb가 더 작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f7을 8이라고 구해놨는데 이걸 가지고서 한번 f8이랑 한번 좀 비교를 해봅시다. f7은 지금 내가 8 이렇게 구해놨잖아. 그럼 f8은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해서 두 개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8을 넣으면 8을 최소의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7까지 가지지 않고 8을 반드시 포함하는 어떤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선택의 폭이 두 가지가 돼서 뭐가 된다? 2의 제곱. 그러니까 너는 4가지다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이 값이 뭐하면 뭐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 자체는 뭐 해줄 수밖에 없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커져서 안쪽에 있는 값이 7보다 8로 커지면 실제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은 더 줄어드니까 요 함수값 자체는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 샘플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계산합시다. f2는 얼마냐? 라고 하면 최소의 원수를 뭐로 갖는? 2로 갖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은 무조건 있으면 안 되고 2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선택의 폭이 몇 개면? 8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2의 몇 제곱? 8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F4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1, 2, 3은 가지면 안 되고 4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니까 6개 있죠? 그러니까 너는 2의 6제곱. 그럼 대충 4제곱, 그 다음은 2의 2제곱, 그 다음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얘가 여기가 64고요. 여기가 256. 그럼 너가 16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341 나올 것 같죠? 디귿 맞아요. 그렇죠. 13번 맞춘 사람. 오, 잘 찍었는데 13번 조금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이거는 조금 뭐 백전방중 같지는 않은데 알면 쉽거든요. 알면 되게 쉬워. 아니 진짜 근데 디귿은 정말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디귿 모르겠어. 기억 니은 알겠어? 기억 얘까지는 대충 알고. 네, 그 디귿 플러스. 그래요? 이 약간 모르면 거의 못 푸는 문제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 해드리면 되죠? 예.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ABC가 양수고요. P가 굉장히 묘하게 줬는데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줬고요. Q는 뭐라고 줬냐? AX제곱 빼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R은 CX제곱 빼기 B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줬고요. 자, 뭐 기억은 뭐 이렇게 쓴 거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뭐 이렇게 물었으니까 P가 뭐 이렇게 Q에 포함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면 P가 뭐 R에 포함되니?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기억이 이런 거고요. 니은은 P가 Q의 교집합 R에 포함되지 않으면 Q 교집합 R은 공집합이니? 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디귿은 Q 교집합 R이 이게 더 쉬운데 공집합이고 Q 합집합 R이 공집합이 아니면 이거면 뭐다? P가 Q와 R의 합집합에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있잖아. 사실 여러분들 여기 숨겨진 정보들 다 하나하나 모으는 게 되게 빡십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P부터 보자. P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 완전 제곱이니까 그쵸?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야. 근데 실수의 제곱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1. 같은 것만 되고 x는 누구만 된다? 1만 된다. 그러니까 P라는 진리집합에는 딱 1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둘인데 이 둘을 딱 보면서 사실은 뭔가 하나 알아야지 풀 수 있어. 그걸 모르면 좀 못 풀어. 오케이? 근데 일단 알기 전에 앞서서 얘부터 한번 봐봐. 이거 2차 부등식이지.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양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의 근이 존재하게 되려면 일단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떤 범위가 작다 쪽이고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의 범위가 나올 거라고 대충 추측은 할 수가 있어. 물론 알파 베타가 없어서 해가 없는 경우도 있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일단 이해돼요? 근데 그러면 이 양수라는 조건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두 근의 합의 입장에서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A분의 B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근의 곱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분의 누구? A분의 C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니도 양수고 니도 양수란 얘기는 합이 양수, 곱이 양수란 뜻이야.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는 어떤 거밖에 없어? 둘 다 뭐다? 양수다라는 조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합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면 무조건 둘 다 양수해야 되잖아, 그죠? 곱해서 양수다라는 조건만 가지고 있다면 풀풀 아니면 마마였을 텐데 지금 합해서도 양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풀풀이다 이렇게 받은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ABC가 양수라는 조건은 사실은 알파, 베타가 양수다 이 뜻이야.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이 진짜 제일 빡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왔다 치면 여기가 사실 떠올리기가 좀 힘든데 여기 보면 A, B, C 맞아? 개수가 얘는 C, D, A 이렇잖아? 그럼 근이 역수가 돼. 그래서 여기는 베타분의 1보다 x가 크고 알파분의 1보다 작다 이런 해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못 하겠는데. 여기까지는 했어요? 네. 여기까지 해도 잘한 건데. 근데 이거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 한번 해드리고 해도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 혹시? 그냥 전 그냥 feel? 대입해서 해봤어요? 오, 그래도 뭐 이렇게 괜찮은데? 자, 왠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알아두시면 뭐 좀 편하게 좀 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두 근이 알파분의 1이면서 베타분의 1인 상황에서 두 근을 이 두 근의 역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하고 싶어. 자, 근데 우리 작성할 때 어떻게 만드냐면 x제곱에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만 알면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서 한번 두 개를 더해보는 거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거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뭐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이걸 근계수로 표현을 하면 두 개의 곱은 A분의 C가 되고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A 지워지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C분의 B라는 값이 나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면 되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얼마일 거고? 1일 거고,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보다 C다. 그러니까 A분의 C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이건 뭐라고 쓰면 돼? C분의 A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이걸 가지고 작성을 해서 완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니까 플러스 C분의 BX 그리고 플러스 곱이다 라고 해서 C분의 뭐가 된다? A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C만 곱하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좀 외워두면 되겠죠? A, B, C, C, D, A 근 어때? 역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알파 베타 했으면 이게 좀 더 역수치하면 작아지고요, 그죠? 양수니까 얘도 역수치하면 얘가 좀 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크기는 대소관계가 뒤집힐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어요? 자, 풀면 되나 이제? 해남내로 갔다 와야 돼. 3일 안에 해남을 간다. 해남이요? 그것도 이틀 안에 가야 돼. 목요일날은 할아버지 댁 갔다가 금요일날 제사 드리고 성묘 갔다가 바로 해남으로 쏘고 도착하면 한 12시쯤 되겠지 밤? 그럼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출발. 토요일날 올라와야 돼. 일요일날 수업이야. 자, 아무튼 근데 나는 사실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또 이렇게 우리가 바다랑 가까워서 막 전복 막 이런 거, 새우 요새 또 새우철이거든. 장모님이 장 봐오신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있어.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먹겠죠? 이거 지우면 안 되지. 큰일 날 뻔. 자, 다 여러분 정리됐죠? 이제 한번 해본다잉. 자, 그럼 도대체 이걸 뭐 하자고 준 거냐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 지금 어쨌든 알파 베타는 둘 다 0보다는 커야 되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거 한번 봐봐.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하나 집어넣고 베타를 하나 집어넣는데 만약에 이들 사이에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 범위는 Q라는 I의 진리집합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내가 R을 추측해보면 알파분의 1은 1보다 무조건 뭐해질 거다? 커질 거다. 그죠? 왜냐면 알파가 1보다 작았으니까 그 친구의 역수는 1보다 커지겠죠? 그럼 베타가 1보다 크다면 베타분의 1은 어떻게 될 거다? 1보다 작아질 거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물론 정확한 값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너희 사이에 얘가 있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Q가 결정이 된다면 R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구나. 물론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상황이 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 어떤 게 가능하냐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둘 다 1보다 뭐 할 수도 있다? 클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가능은 하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얘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했을 때는 둘 다 어디 사이에? 0과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둘 다 1보다 크다면 얘는 둘 다 어디보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게 R이 될 거고 뭐 거꾸로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뭐라면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갔다면 얘가 Q라면 아니면 얘도 반대로 넘어와서 여기가 누구분의 베타분의 1, 너는 알파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핵심은 뭐야? 당연히 1이야, 1. 얘네가 1을 딱 사이에 두고 좌우로 흩어져 있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뒤집혀서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될 거고 사실은 그래야만 얘네들이 뭐가 생길 수 있다? 교집합이 생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둘 다 1보다 작거나 둘 다 1보다 큰 상황이라면 Q와 R은 절대로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으며 왜냐면 하나는 둘 다 1보다 큰데 둘 다 1보다 작아 절대로 만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은 딱 잘라서 보면 이쪽이 교집합에 뭐하는 구간? 존재하는 구간. 존재하는 걸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케이? 얘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는 구간. 그러니까 얘가 교집합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알파, 베타가 존재할 때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알파, 베타가 존재 안 해? 그럼 이거 그냥 둘 다 공집합이에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 기억부터 보죠. P가 Q에 포함이 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이라는 친구가 Q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1은 어디에도? 아래 범위에도 들어갈 겁니다. 이거니까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따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니은이 조금 사실 좀 빡신데 이거는 뭐냐면 니은은 Q와 R의 교집합이 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공집합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근데 사실은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조금 교집합을 먼저 좀 세팅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사실 대우법을 이용하셔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대우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면 얘를 부정을 취해서 Q하고 R의 상태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나는 P가 Q와 R의 교집합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거거든? 근데 이게 교집합이 있다란 얘기는 지금 둘 다 1을 포함하는 상황이 돼야만 교집합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상황에서 1은 무조건 두 개의 교집합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1을 포함하지 않으면 교집합 자체가 아예 성립을 안 한다. 이 얘기야. 그치? 교집합 자체가 존재하려면 둘 다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어 있어야 되고 그럼 무조건 1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뭐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네가 참이니까 너도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좀 돼요? 교집합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죠? 자, 그럼 디귿 한번 보시죠. 디귿은 뭔데? 하고 보면은 교집합이 있대 없대? 없대. 합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교집합이 없으면 이 둘 중 하나겠다.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합집합이 뭐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QR 자체가 둘 다 공집합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있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요러면
P가 Q와 R에 포함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합집합에. 근데 합집합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네처럼 교집합이 없는 경우라면 절대로 1이 얘네들의 합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틀렸어. 들어갈 수 없음. 그러니까 답은 뭐다? 기역 니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죠? 이거 좀 솔직히 알아야 풀어 이거는. 그냥 뭐 찍어서 맞춘 사람이 승자지. 솔직히 정리하시고 15번은 솔직히 이거 맞춘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마플에 있거든. 네. 기억나요? 모르는 것만 다 되겠어. 응? 모르는 것만 다 되겠어. 모르고만. 자, 이거 하고 시간 나오면 그거 해줄게. 시간이 남을까요? 민섭이? 이름 뭐였더라? 바로 준영이가? 준영이 준영이 생일 문제. 8월 14일. 이게 다 기류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명제로 푸는 문제는 맞긴 맞는 것 같아. 근데 야 이거 그걸 명제로 푼다는 무슨 되는 거야? 상상이 안 돼요. 한번 이따 한번 보시죠. 약간 근데 풀고 나니까 좀 짜릿하긴 해요. 약간 괜찮아.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 뭐 증명하는 건데 루트 n제곱 빼기 1이 p분의 q다. 뭐 이렇게 줬고요. 이제 뭐 유리수라고 가정한 거죠. pq는 뭐다? 서로소인 자연수다. 뭐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서 가부터 한번 구해보자. 가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p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 제곱해서 정리하라고 하니까 제곱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얘가 제곱이 되고 얘도 이렇게 제곱이 되고 이거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p를 왼쪽으로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q제곱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p는 q제곱의 약수고 pq는 서로소니까 n제곱이 얼마다? 아마 막히면 여기서 막히지 않았을까? 너 대답한 거야? 여기라고?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현재 PQ가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자, 그러니까 PQ가 서로소란 얘기는 뭐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2와 3은 서로소입니다. 그죠? 이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이야. 그런데 4하고 6은 서로소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서로소가 맞지만 너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되죠? 하나만 더 해보자. 1이랑 4는 서로소일까? 하면은 얘네들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1이야. 얘는 서로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P하고 Q가 서로소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P하고 Q가 서로소라는 자연수라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좀 넣어보세요. 그러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서로소 2, 3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 그럼 내가 얘한테 2를 넣어서 4 이렇게 썼고 너는 n제곱 빼기 1 이렇게 썼고 여기는 뭐가 돼? 3의 제곱해서 9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고 봤더니 너는 뭐야? 4라는 자연수. 여기는 또 뭐야? 9라는 자연수. n제곱 빼기 1도 뭐야? 무조건 자연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에다가 자연수를 곱해서 9라는 자연수를 만들 수는 없을 거야. 그치? 그러면 사실 내가 4, 9도 그렇지만 뭐 3, 7 이런 거 넣어도 그렇고 5, 8 이런 거 넣어도 그렇잖아. 그럼 이걸 성립하게 만들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다? 사실은 1 곱하기 뭐밖에 없다? n제곱 빼기 1밖에 없다 이거야. 여긴 누가 올지 모르지만 뭐 3이 왔다 치면 요게 9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p제곱이 뭐가 되는 상황? 1이 되는 상황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려면 일단 네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된다 이거고 그럼 넘어가면 n제곱은 1 더하기 뭐라고 쓰면 된다? q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나야. 그죠?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q제곱이구나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하고 봤더니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q가 2k 이렇게 주어져 있고 2k의 제곱 2n제곱 그리고 여기가 뭐 다 이렇게 써 있나요? 다 이렇게 쓸까? 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5%도 대충 찍어서 풀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마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촉이 있는 친구들은 대충 막 우겨서 풀거든요. 자, 여기가 다, 그리고 여기가 n제곱, 여기가 뭐라고 써있어? 2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된 거야. 자, 일단 확인을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게 된 건 뭐냐면 n제곱이 1 더하기 q제곱에 1을 더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q를 짝수와 홀수로 분류를 해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q를 내 가지고 이제 좀 볼 건데 n제곱이 지금 얼마라고? n제곱이 1 더하기 누구요? q제곱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1 더하기 q제곱은 q제곱보다는 클 거야. 그죠? 왜냐면 q제곱에 1을 더 있으니까 너는 당연히 얘보다는 커야 될 거야. 에다가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q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무조건 얘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얘를 전개해보면 q의 제곱 플러스 2q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너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다 2q가 더 더해진 친구가 q 더하기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n제곱이 1 더하기 q제곱이라면 얘는 q제곱보다는 크고 q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다라는 대소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식에서 이렇게 준 거야. q가 몇 k일 때? 2k일 때 q제곱보다는 n제곱이 뭐야 되고? 커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q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근데 q가 지금 몇 k니까? 2k니까 여기다가는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여기에 있을 거야 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 얘가 4, 얘가 5, 4의 제곱과 5의 제곱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제곱은 존재할 수 없음, 뭐 이런 거야. 이래죠? 그럼 이거 왜 똑같다고 이것도. 이거 홀수일 때는 뭐라고 쓰면 돼? q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네네네. 그래서 모수님 안 돼.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죠. 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FQ가 얼마예요? 간데 FQ Q제곱 그리고 GQ Q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이 HQ HK HK는 뭐야? 2K 플러스 1의 제곱. 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입해서 빼는 건 여러분들 하면 되겠다. 그죠?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답은 대입해서 쓰시면 2번 17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